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페드의 FOMC 정례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결정을 대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우와 S&P 500은 1% 이상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95%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시장은 다음날 오후에 나오는 FOMC의 금리 결정을 대기하면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고 더불어 고강도 긴축 전망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에 다가서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 3.6%까지 뛰어 올랐다가 3.56%로 마감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채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도 미국 증시가 오른 경우가 있었으나 일단 2020년 코로나 이후 펼쳐진 대상승장은 정말 낮은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한 만큼 현재 시장의 높은 금리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3.9%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만큼 증시 환경 역시 타이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수치는 4.25에서 4.5%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FOMC를 통해 금리 인상 정도와 다가오는 11월, 12월에 있을 금리 인상의 폭과 과연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지를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만약 9월 FOMC에서 울트라 스택과 훨씬 더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스탠스가 함께 나오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6월 저점을 깨고 나스닥은 10,000부근까지도 하반기에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6월 저점까지 갈 수는 있어도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자이언트 스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악재를 반영한 상태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기적의 논리와 함께 다시 증시가 반등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CPI 발표 이후 조금은 꺾이나 싶던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10을 찍으면서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 코어까지 다가와 있고 이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이 환율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달러의 힘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 신흥국에서 수많은 자본이 이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돈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달러가 엄청나게 유출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한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게 되면 분명 도미노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21% 폭락을 했던 미국의 대표적 배송업체인 페덱스가 이날 역시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페덱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하락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19로 마감을 했는데요. 페덱스는 지난 15일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더불어 페덱스는 시장의 추정치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연간 수익 전망도 철회를 하면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을 3.44달러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5.1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고 페덱스의 최고 경영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는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은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이날 1.57%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수요 비중 확대에 따라 폭스콘의 프로 모델에 추가 생산을 요청을 했고 더불어 기존 아이폰 14 생산 라인에 프로 모델 생산 라인 전환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출하량은 약 10% 증가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0.11%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1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기가 상하이의 생산 역량 확장 프로젝트를 완료하면서 앞으로 기가 상하이에서 매주 22,000대의 모델 3와 Y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30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이날 1.54%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AI 칩셋 수출 제한이 약 1년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면서 TSMC의 서버용 GPU를 긴급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근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131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는 0.62%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시는 RSI는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옥시덴탈의 주가는 58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후 주가는 76불대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완연한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64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다시 한번 옥시덴탈을 저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날 포드는 전날 공급망 불안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인해 이날 1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앞서 페덱스에 이어 기업발 글로벌 경기 둔화 경고음이 다시 한번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포드는 지난 7월 실적 발표 이후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16불대까지 올라왔지만 이날은 거래량을 동반한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현재 13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불어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좋지 않은 흐름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키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과 북미 지역에서 수요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슈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날 나이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2년 만에 비트코인을 가장 적게 구매했다고 밝힌 이후 이날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이날 1.15%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8월 17일 427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384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들은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이날은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